자, 이번에는 25년 1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저압 옥측 전선로에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어디든 간에 다 시설할 수 있는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됩니다. 실제 이런 게 있죠. 여기 있는 버스덕트나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한해서 쓸 수 있다? 목조 이외에 한해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 있는 연, 알, 무 케이블에 대해서는 얘들은 목조 이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알무는 뭡니까? 연은 연피 케이블, 알은 알루미늄, 무는 무기물 절연 케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조 이외에 쓸 수가 있더라. 다음으로 82번. 애자선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답을 고르자면 기본적으로 애자 공사할 때 전선 상호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합니다. 네, 얘를 지금 미터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0.06m. 이놈이 답이 되겠죠. 자, 일단 애자 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걸 하나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저 옥내 배송공사 할 때 전원 사원의 간격은 여기 그림에도 있다시피 6c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외쪽으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이런 게 있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간격. 그래서 400V 이하라면 건조한 장소든 뭐 습기찬 장소든 간에 2.5cm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 400V 초가 문제가 나왔다. 그때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스 한번.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의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지를 보시면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개폐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한다. 그렇죠. 얘가 뭐 주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거겠죠. 자, 두 번째, 고압용, 특고압용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해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그렇죠? 내 의도치 않게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이때는 요놈이 자연히 동작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조치가 이런 거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에 자동 개폐 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 장애가 있도록 시설해야 된다? 요건 솔직하게 말해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거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압용, 특고압용 개폐기는 중성선에 시설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선에는 이런 개폐기류를, 그렇죠, 시설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폐기를 시설할 때는 실제 이 중성선을 제외한 이 각극의 개폐기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84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떤 보안공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다시 특고압 가공전선이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실제 여기 있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제가 하나 띄워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있어서 제1차 접근 상태보다 제3종 특허 보안공사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외쪽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85번. 중성선 다중 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값이 300옴 이하이며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2초 안에 자동적으로 1을 차단 장치를 가지는 조건 하에서 22.9kV가 주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기준 하에서 1km마다의 중선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15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kV 이하를 묻느냐, 지금처럼 얘를 초과하고 25kV 이하를 묻느냐, 요거를 구분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한번 띄워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면 15kV 이하냐, 얘를 초과하고 25kV 이하냐에 따라서 여기 접지극 상호 간격과 1km마다의 합성 전기 저항값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 우리가 뭐 얘를 챙길 때는 솔직히 두 개를 동시에 다 챙기기보다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딴 거를 연계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것이라면 접지극 상호 간격이 150m 이하고 1km마다의 합성 전기 저항값이 15 이하인데 15kV 이하 기준으로 간다면 얘를 2배씩 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접지도체 공칭 단면적은 6스퀘어로 갖고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86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를 이용하여 해당 발전원의 전압이나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을 다시 언급을 하면 얘를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것 자체를 MPPT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2번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있는 것 중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뭔가 요상한 용어에 대해서 묻긴 했지만 이 최대 출력 요놈 자체가 맥시멈 파워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맥시멈 파워 MP구나 요 정도만 챙겨 가시더라도 요놈에 대한 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87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 전솔의 지중함은 그 크기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지중 전솔의 지중함은요, 그 크기가 최소 1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88번. 고압 보완공사를 할 때 지지물로 비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면 그 경과는 몇 미터 이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에 관한 규정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목주 A종주 그리고 B종주 철탑에 대한 표준 경강과 보완공사에 대한 경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체크를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압 보완공사에 있어서 B종주에 대한 경관이 됩니다. 그러면 비종주에서 자 및 고압 보안공사를 봤을 때, 경관은 150이 되구나.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우리는 일단 이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챙길 필요가 있는데, 표준 경관을 기준했을 때 150, 250, 600을 잡았다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보안공사에 대한 기준값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50이 빠진 게 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0에서 이 50의 2배를 빼면, 즉 100을 빼면은 150이 나오죠. 그럼 다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0에다가 2배, 마이너스 200을 하면 요 놈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값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나, 일단 제1종 특과 보안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목주나 A종주는 적용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특히 철탑은 이 값이 그대로 가요. 그리고 목주와 A 종주도 보시면
여기만 적용이 안 될 뿐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종주만 제2종 특과 보안공사서부터 제2종이니까 2가 붙어서 그대로 가더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자,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89번입니다.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 차단기의 경우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일 때 동작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이게 좀 못하네요. 동작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이에 대한 규정을 하나 띄우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실제 이 산업용 배선 차단기나 주택용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격 전류의 구분 없이 이 동작 전류는 각각이 모두 똑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체크를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산업용입니다. 그러면 답은 여기 있는 1.3배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어쨌든 이 위에 대한 수치를 조금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격 전류의 구분을 보시면 64A 이하냐 초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이 동작 시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하라면 60분, 초과라면 120분. 자, 기준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는 이렇게 조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선용 배선기 차단기의 동작 전류 1.3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주택용 배선 차단기에 있어서 부동작 전류를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때 1.3, 3을 뒤로 빼시고 1 한번 더 적어주세요. 그러면 1.13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작 전류를 따질 때는 처음에 1 그대로 쓰고 얘를 더합니다.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앞에 것까지 전체 더하면 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산업용 배선 차단기에 있어서 부동작 전류로 간다면 여기 있는 4만 제거하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자, 다음으로 90번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전원 공급기 시설에 관한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답을 바로 체크를 하면 이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전원 공급기는요, 지상에서 4m 이상의 높이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시설 방향은 인도 측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전원 공급기 시설 시에 통신 사업자는 기기 전면에 명판을 부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는 누전 차단기를 내장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전원 공급기의 설치 높이 기준은 4m 이상이라는 거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91번. 주택의 전기 저장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치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에 주택의 옥내 전로에 대기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단,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경우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몇 번이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잘 잡아야겠죠? 자, 일단 다시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와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 요런 자동 차단 장치 시설했다면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여기 있는 이 전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접목하지 못하는 공사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 가능한 공사를 몇 가지 적으면 합금캐가 있죠. 합금캐 공사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적용할 수 있더라. 이것도 하나 잡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92번. 다리 윗면에 시설하는 고압 전솔로의 전선 높이는 다리의 노면상 몇 미터 이상으로 시설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큰 강에 설치된 이런 다리를 보면 위에 막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지지물도 이렇게 설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저압이나 고압 전선이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때 이 높이를 물었습니다. 실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리 윗면에 시설하는 기준에서 저압 전선 로든 고압 전선 로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m 이상이어야 하더라.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다? 5m 이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94번.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에 의한 보호도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선지를 한번 보면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 전기화학적 열화, 전기 역학적, 열역학적의 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건 당연스러운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보호가 되어야 하겠더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호도체를 접속한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그쵸? 전용으로 써라. 세 번째, 접속부는 납땜으로 접속한다. 실제 이 보호도체 같은 경우에는 납땜으로 접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를 보면 나사 접속, 클램프 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 접속은 전기적 연속성, 보장 및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구비해야 한다. 이거는 뭐 당연스러운 거겠죠. 어찌 보면 당연히 기계적 강도와 이런 보호는 충분히 구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보호도체에 있어서 이 접속부는 납땜으로 접속하면 안 되더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번. 공통접지공사 적용 시 선도체 단면적이 35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에 선도체와 같은 구리의 질의 보호도체에는 최소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이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 이런 게 있죠. 선도체의 이 단면적을 첫 번째 16스퀘어 이하인 경우와 그 다음에 16스퀘어를 초과하고 35스퀘어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35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선도체 재질과 동일한 보호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단면적을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경우 즉 선도체 단면적이 16스퀘어 이하인 경우에는 선도체와 동일한 단면적으로 그 다음에 16스퀘어를 초과하고 35스퀘어 이하인 경우에는 16스퀘어로 그 다음에 35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선도체 단면적의 2를 나눈 것으로 하더라.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이 선도체 단면적이 35스퀘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에 필요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35에다가 1을 나눈 게 되겠네요. 그래서 17.5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6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는 그 내부의 수소 순도가 몇 퍼센트 이하로 저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상시 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 냉각식 발전기. 자, 일단 다시 얘는 두 개로 경보하는 장치와 차단하는 장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경보하는 장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시 감시하지 않는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보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5% 이하로 저한 경우에는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놈은 조금 다르죠. 이 수소냉각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 시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 그래서 요 기준이냐, 요 기준이냐 우리가 좀 구분해 놓는 게 좋겠죠. 다음 97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 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할 때 최소 굵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뭐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실제 가공 전솔로에 있어서 가공 지선의 지름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압이냐, 특고압이냐. 고압 가공 전선이라면 그 지름을 우리는 4m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특고압은 5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98번.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케이블을 조가용 선의 행거로 시설하고자 할 때 행거의 간격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행거의 간격은요 50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금속 테이프도 있습니다. 금속 테이프. 금속 테이프를 가지고 나선용으로 감아서 고정할 때에는
그 간격을 20cm 이하로 해야 되죠.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일단 이에 관한 사항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위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 실제 행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얼마? 50cm. 자, 그 다음에 금속 테이프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겨 있습니다. 이때 나선형으로 감기는 이 지점 간의 간격이 얼마? 20cm 이하. 그래서 이렇게도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번. 22.9kV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조영제 외의 시설물과 접근을 할 때, 그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특고압 가공전선이 아닌 케이블인 경우다. 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실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22.9kV,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 기준하에서 조영제 외의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이격거리는요, 기본적으로는 1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케이블 외적인 경우고요. 만약에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이에 대한 절반 0.5m 이상으로 이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실제 여기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상별 전선 색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위에다가 상별 전선의 색상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 L1, L2, L3 기본 3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성, 보호도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L1, L2, L3는 순서대로 쓰면은 갈, 흑, 회색으로 쓸 수가 있고 N상은 청색, 뭐 다르게는 파란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녹황색으로 씁니다. 녹황. 뭐 다르게는 녹로라고도 쓰는데 실제 전선에는 녹색 바탕에 황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표현된 게 P상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답으로 옳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죠. L3는 회색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하면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수능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의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